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흥미로운 영화가 있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줄리아 로버츠와 이단 호크가 주연한 Leave the World Behind, 세상을 등지고 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예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줄리아 로버츠와 이단 호크가 연기하는 커플이 뉴욕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뉴욕이 워낙 사람도 많고 좀 이제 스트레스풀하잖아요. 그래서 뉴욕 외곽에 있는 좀 한산한 동네에 있는 대저택을 빌려서 며칠 휴양을 가기로 해요. 근데 휴양지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랑 같이 해수욕장을 하고 있는데 한 유조선이 길을 잃고 해변으로 그냥 치고 올라와 버리는 그런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려고 하니까 핸드폰 네트워크도 전부 다 안 되고, 집에 가서 인터넷을 검색해도 와이파이도 전부 다 안 되는 상황이 되죠. 텔레비전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텔레비전에서는 지지직 화면밖에 안 나오고, 정부 비상통신망으로 보이는 어떤 존재에게서 지금 해킹으로 모든 네트워크가 다운되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만 나오는, 외부와의 통신이 전혀 안 되는 고립된 상황으로 치닫게 돼요. 그때 갑자기 어떤 부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 집의 원래 주인인데 뉴욕에서 지금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이곳으로 도피해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할 수도 없고 두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지할 곳이 서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족이 의심도 하고 서로 의지도 하면서 세상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인류가 얼마나 네트워크 의존적으로 변해서 어떤 사고가 나와서 네트워크만 다운되면은 인간 사회가 모두 다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커플이 롱아일랜드를 떠나서 뉴저지에 있는 줄리아 로버츠의 친척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전부 다 막혀 있어요. 해커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겹겹이 쌓아놓고 계속 충돌을 시켜가지고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한 장면에서는 아버지가 차를 몰고 동네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올게 라고 자신있게 떠나는데, 우리가 이제 초행길을 옛날에 가면은 지도를 통해서 그 동네 지리를 익히고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냥 한 번에 휙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왔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죠. 구글맵도 안 되고. 그래서 길을 못 찾아서 마을에 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내가 심지어는 집을 어떻게 찾았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 등등에서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에 우리 인류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좀 더 깊이 보면은 결국 문명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담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미국에 이런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작년에 제가 소개했던 Don't Look Up 같은 영화도 그렇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명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이 문명이 어떻게 붕괴될까에 대한 고찰과 고민 같은 것이 자주 문학이라든지 미디어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발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기술을 연구하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시 계속 발전하고 더 나은 삶을 가지게 되고 더 글로벌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하지만 인류 역사를 더 넓게 보면은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뤘다가 어떤 이유로 쇠락한 문명이 굉장히 많고, 그 흔적을 우리가 돈 주고 관광객으로 보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라는 체제가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던 시기가 1000년이 넘었지만, 지금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남아있는 것은 그 흔적들, 돌더미 뿐이죠.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거대한 네트워크였던 큰 문명들이나 제국들이 이런 식으로 멸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첫 번째, 정보가 단절이 되면서 각 집에 있는 사람들이 고립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프랑스 역사가인 조르지 뉴비라는 사람이 해석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조르지 뉴비에게 중세기로서의 변화는 언제냐 하면은, 파피루스지가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 서유럽에 도착했던 시기를 분기점으로 뽑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의 고속도로 네트워크가 그 기본 인프라 역할을 해줬던 거죠. 하지만 로마의 군사력이 쇠하면서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안전해지지 않아서 정보의 교환, 그리고 인간과 물자의 교환이 점점 느려지거나 스탑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로마에서 흔히 수입되던 물건인 파피루스지가 수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동로마 쪽과 서유럽의 교역이 끊겼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당시에는 파피러스지가 가장 값싸게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수단, 즉 지금의 인터넷과 같았던 거잖아요. 근데 파피러스지가 수입이 되지 않자 서유럽은 양피지를 쓰기 시작했고, 양피지는 파피러스지보다 훨씬 더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양피지를 쓰는 순간 사람들이 편하게 편지를 쓰거나 자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권의 중요한 책만 베껴서 수도원에 보물처럼 보관을 하는 이런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의견의 교환이 적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신념과 전통과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수백 개의 커뮤니티로 로마가 지배하던 공간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로컬 영주들끼리 싸우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중세기로 변해간 과정이다라고 조지 듀비가 이 포인트를 뽑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 보면은 사람들이 일단 정보 교환이 끊어지니까 자기가 먹고 살 거를 자기 집에다가 모아놓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커플이 휴양을 간 곳은 엄청난 부자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일부 부자들은 이런 시기를 대비해서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인 노동대학 계층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지고 있는 총, 그리고 평상시에 이 비축해놨던 가라지에 있는 물과 약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자기 이웃의 아들이 아파서 좀 약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약을 구하러 오자 총을 들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산 같은 게 있지 않아도 정보가 끊어져서 서로 고립되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총을 겨누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망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게 이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인류의 역사가 이런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도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옛날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 소통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스트럭처가 무너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을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 이 로컬 네트워크는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이런 글로벌한 체계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문화 부흥기를 이루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든지 이렇게 쇠퇴기가 되면은 사람들은 다시 자기 로컬 네트워크, 동네 사람들끼리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갔다가 또 뭔가 평화가 오고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은 다 다른 나라들이 생기는 이런 흥망성쇠의 반복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이어져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다운되면은 인간은 더 이상 로컬 네트워크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섬뜩한 경고를 하는 듯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재하더라도 로컬 네트워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동네 사람들끼리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일 거예요. 옛날에 인간 사회에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당연한 스트레스들을 현대인들은 쓸데없는 일, 시간 낭비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저는 IT의 발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얼굴을 보고 사람들끼리 일을 하고 같이 살아야 되던 시대에는 당연히 일에 관련된 얘기만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플이라든지 이메일 또는 링크드인 같은 통신 도구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적 접촉만 하면 평생 동안 집 안에서 나 혼자 살아도 큰 문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간관계를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또 협동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오지랖이나 간섭이 현대인들한테는 매너 없는 행동으로 간주되는 문화적 변화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 인터넷이나 IT 같이 최소한의 인간 접촉만을 통해서도 협력이 가능하게 해주는 툴이 없어졌을 때 과연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이 영화는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엄마 역할을 하는 줄리아 로버츠의 캐릭터예요. 뉴욕은 어떻게 보면은 더 옛날형 도시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계속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인터넷에서 보이는 지하철 빌란 영상, 이런 데서 보는 꼴도 서로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회가 뉴욕이에요. 근데 왜 뉴욕에서 주변의 이웃과의 거리가 굉장히 먼 이런 서벌브로 휴양을 왔냐라는 질문에 줄리아 로버츠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Because I hate people. 난 사람을 진짜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코로나 시대 때 많은 미국인들이 실제로 한 선택이 떠올랐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지저분한 사람의 모습을 계속 봐야 되는 뉴욕을 떠나서 리모트 워킹, 원격 근무가 가능해지자 이웃이 없는 공간으로 떠난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인간 간의 거리를 벌려놓은 거에 편의성도 있지만 여기에 맹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갑자기 네트워크가 다운되니까 뉴욕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었으면 동네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대화를 나눌 텐데 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 호크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마을을 찾아 나서죠.
근데 각자 자기가 충분히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경험을 하는 공포스러운 장면을 이 영화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NYU 교수인 조나선 헤이츠 박사는 우리의 문명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인프라,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라든지 인터넷 같은 것만 계속 돌아가면 잘 돌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행동 규범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 규범들, 사실 민주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인 이 스킬을 Art of Association 이라고 얘기를 해요. Art of Association이라는 것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양보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즉 익명의 사람들이 랜덤하게 만나도 공동 목표를 위해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정부가 사사건건 인간의 모든 면을 컨트롤하지 않는 민주국가는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Art of Association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여러 연령의 나이 아이들이 섞여서 놀면서 만들어진대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만나면은 정해진 규칙이 아직 없죠. 아이들끼리 만나가지고 놀이를 만듭니다. 놀이라는 건 뭐죠? 어떤 룰의 체계예요. 즉 놀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규범을 만들고 규범을 지키고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아웃시키는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행동에 대한 예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조나선 헤이츠 박사는 이런 Art of Association의 스킬이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어른의 간섭 없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싸우기도 하고 니고시에이션도 하면서 룰을 만드는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럴 시간에 대체로 학원에 가서 남이 주는 규칙에 따라서만 행동을 해봤기 때문에 스스로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갑자기 자기네끼리 규범을 만들어서 행동을 해야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핸드폰만 보고 노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거는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른들끼리 만나서 당구를 친다든지 맥주를 마신다든지 술게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떤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은 야 이런 데서 그러는 거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규칙을 지키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조금 게임을 처음 해봤으니까 규칙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한테 핸디캡을 좀 주자, 그런 오프라인을 통한 인간 소통의 과정에서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어른들도 오프라인에서 다른 어른들과 논 경험이 점점점 적어지고 인터넷에 의존을 하면 할수록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서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붕괴됐을 때 로컬 네트워크를 만들기는커녕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을 찾아온 사람하고도 서로 의심하고 아니면은 약을 받으러 온 이웃한테 총을 겨누면서 너 뭐 때문에 왔어? 너 우리 집 털로 왔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사실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인터넷이 끊어지면 우리 세상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건설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몰간 하우젤이라는 사람이 쓴 Same as Ever라는 책을 보면은 인간은 항상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살아왔대요. 왜냐면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큰 사건으로 일어나지만 좋은 일들, 예를 들어서 과학의 발전 같은 거는 조그만 발전들이 점차적으로 모여서 일어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도 힘들고 일반인들이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틀면은 언제나 인류는 나쁜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고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항상 있어 왔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Leave the world behind 했느냐, 세상을 등지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큰 집에서 이웃과의 접촉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그 동네 사랑방에 모여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선택이라는 결정을 했느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반찬을 하다가 참기름이 필요하면은 몇 호 아주머니한테 가서 참기름 좀 달라 그래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조그만 병을 주거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럴 생각을 안 하죠. 뭔가 필요하면은 옆집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인터넷에서 바로 주문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인터넷이라는 멀리 있는 거대한 인프라의 의존을 먼저 한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